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회계관리 1급 기출문제 21년 12월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1번 보니까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른 재무제표를 통해 보고한다. 자, 우리는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회계 기준을 사용해서 회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서 재무제표라고 하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 관리회계의 주된 목적은 경영자의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 맞는 내용이네요. 자, 경영자 그리고 이제 내부정보 이용자라고 얘기했었죠. 내부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모두 법적인 강제력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재무회계는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회계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그리고 4번 보시면은 재무회계의 주된 목적은 외부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우리 재무회계는 외부정보 이용자, 관리회계는 내부정보 이용자 이렇게 체크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정답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재무제표의 정보의 주요 질적 특성인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은 그 성격상 서로 상충관계를 가집니다. 다음 중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나왔네요. 자, 우리 목적적 합성 밑에는 목, 예, 피, 적이라고 얘기했고요. 자, 신뢰성 밑에는 신, 중, 검, 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얘네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면 자, 검증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증 가능성 우리 장부에 써 있는 것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장부에 있는 내용을 이제 가지고 검토 그리고 검증하는 거니까 신뢰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목적적 합성은 저하될 수 있다. 네, 맞는 내용입니다. 자, 목적적 합성이 저하되는 이유는 우리 적시성이 떨어지게 되죠. 역사적 원가로 평가를 하게 되면.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2번에 보시면 공사수익 인식 기준으로 우리가 진행 기준을 채택하는데, 자, 이런 진행 기준을 채택할 경우 완성 기준을 채택한 경우에 비해 신뢰성은 제고될 수 있으나 목적적 합성은 저하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진행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진행했는지, 얼마만큼 이 건물을 완성시켰는지, 공사를 얼마만큼 진행했는지를 진행률이라고 하는 이제 퍼센트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만큼 매출과 공사 원가를 인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완성 기준을 채택했다라고 얘기하면은 완성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0에서 100% 완성돼서 이걸 우리 이제 원청이라 그러죠. 공사를 맡긴 도급자에게 넘겨줬을 때 매출을 인식하는 방법인데, 이것에 비해, 그러니까 인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기준을 적용하는 게 인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목적적 합성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진행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이 진행률이라고 하는 이 이제 몇 퍼센트 완성했냐라는 걸 우리가 예상치를 사용해서 이제 진행률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진행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목적적 합성이 높아지고 신뢰성은 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신뢰성이 높아지고 목적적 합성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2번이 틀린 걸로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3번에 반기, 분기 재무제표는 자, 목적적 합성은 제고될 수 있다. 왜요? 적시성이 높아지니까. 자, 그런데 신뢰성은 저하될 수 있다. 신뢰성은 적시성이 높아지게 되면 검증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떨어질 수 있으니까 3번은 또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나와 있죠. 자, 4번 보시면은 발생주의보다 현금주의를 채택하는 게 신뢰성은 제고될 수 있으나 목적적 합성은 저하될 수 있다. 이제 현금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신뢰성이 높아진다 라고 얘기했는데, 현금주의를 적용하게 되면 말 그대로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니까 신뢰성은 높아질 수 있죠. 검증이 가능하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한 걸. 자, 그런데 목적적 합성은 반대로 저하될 수 있다. 4번도 맞는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2번이 틀렸다고 했으니까 뒤에서 정답 찾아보면 2번이 틀렸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다음 거래는 현금흐름표상의 어떤 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라고 나왔어요. 자, 회사는 임직원에게 전세자금 지원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했다. 자, 돈을 빌려준 거니까 대여금이 발생한 걸로 봐야겠네요. 자, 대여금이 발생한 걸로 봐야 되고, 이렇게 임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여를 해주면 우리가 주임종 단기 채권, 이 정도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겠고요. 자, 니은에 보면은 공장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 그럼 차변에 토지를 구입했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회사는 장기 투자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유가증권을 취득한 건데 단기 투자 목적은 아니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 얘네들 다 돈 빌려주고 뭐 이제 투자 자산이거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 비유동 자산 쪽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나오는 현금 흐름은 영업 투자 재무 활동 중에 투자 활동에 해당된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 3번 투자 활동으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채하고 자본 관련된 항목은 우리가 재무 활동으로 보고 나머지를 영업 활동으로 봐라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3번으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간재무제표는 1회계년도보다 짧은 기간, 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합니다. 다음 중 12월 결산법인의 3분기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자본변동표는 당 회계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누적 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을 하고 직전 회계년도 동일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한 자본변동표와 비교 표시한다. 네, 맞는 내용이죠. 자, 우리 현금흐름표하고 자본변동표는 누적 중간기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누적 중간기간과 그냥 중간기간을 사용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는 전기 말과 단기의 중간 기간 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이제 중간재무제표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또 2번 보면은 손익계산서는 당 회계년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중간기간과 자,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누적 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을 하고 직전 회계년도 동일기간 대상으로 작성한 손익계산서와 비교 표시한다. 2번도 맞았네요. 그럼 1, 2번 맞았으니까 뒤에 있는 3, 4번 중에 정답이 있겠죠. 자, 3번 보시면 현금흐름표는 당 회계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누적 중간기간 대상으로 작성하고 직전 회계년도 동일기간 대상으로 작성한 현금흐름표와 비교 표시한다. 맞네요. 자, 그리고 4번 보시면은 재무상태표는 당 회계년도 9월 30일 현재 단기 중간기간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할 거고요. 자, 직전 회계년도는 전기 말이어야 되니까 12월 31일, 그러니까 X1년이 전기였다고 치면 X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을 했어야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고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항목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자,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것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사용이 제한이 없는 현금 시제, 그냥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거는 유동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럼 유동으로 봐야겠죠. 1년 내에 처분할 것이 확실하면 이제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던 걸 유동자산으로 재분류를 하게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만기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다. 얘도 그러면 유동으로 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4번이 비유동이라는 소리인데 타인에게 임대하기 위해 소유하는 부동산. 자,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투자부동산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회사가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타인에게 임대하기 위해 소유하는 부동산은 투자자산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투자자산은 비유동자산에 해당이 되죠. 정답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X1년말 재무상태표 계정이다. X1년말 3일의 재무상태표상 보통주 자본금은 얼마인가? 라고 나왔네요. 자, 이거 이외의 계정 과목은 없다라고 나왔고요. 자, 이러면 우리 자산무치 자본을 정확하게 좀 구분해서 재무상태표를 그려놓고 차변과 대변 금액을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그게 제일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하나 그릴 거고요. 자, 상품부터 하나씩 체크를 하겠습니다. 상품은 30만 원. 자, 매출 채권은 8만 원. 자,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은 부채죠. 자, 30만 원. 자, 현금인 현금성 자산. 자, 현금이라고 적겠습니다. 50만 원. 자, 그 다음에 매입 채무 부채고요. 자, 15만 원. 자, 그 다음에 보통주 나왔는데, 자, 이렇게 잘라놓고 보통주. 자, 얼마인지 아직 모르니까 가로 쳐놓고요. 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자, 18만 원 차변에 들어갈 거고요. 선급금도 자산이네요. 선급금 4만 원. 자, 그 다음에 자본의 이익 잉여금이 35만 원.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차변 한번 다 더해보면은 이렇게 80, 98, 106에 110만 원입니다. 자, 차변 합계 110만 원 나왔고요. 자, 대변 합계 보니까 여기 45만 원. 자, 여기 35만 원 더해주시면 대변의 지금 현재 합계가 80만 원, 그리고 보통주 X 이렇게 했을 때 110만 원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X 보통주는 30만 원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주 30만 원. 자, 찾아보면은 1번에 있습니다. 자, 1번으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빈칸을 하나 이제 구하라고 나오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를 직접 그려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제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내역에서 당좌자산으로 계상할 금액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단기대여금 당좌자산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4만 원. 자, 매출채권도 당좌자산에 들어가네요. 30만 원. 자, 그 다음에 선급비용 마찬가지 60만 원만큼 당좌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재고자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될 거니까 여기 있는 거 3개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94만 원이 당좌자산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자, 정답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3일은 20만 원만큼의 외상 매출금을 10%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에 양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매각거래로 봐야겠죠. 예, 우선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가지고는 매각거래로 우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매출 할인과 대손에 대한 책임을 3일이 부담하기로 하고 외상 매출금의 5%를 금융기관에 남겨두기로 했다. 자, 그러면 매출 할인과 대손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이제 위험이라고 표현하는 항목인데 이게 아직 우리한테 남아있대요. 그러면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네요. 이러면 매각으로 또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양도 시점에서 3일의 외상 매출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으로 이전될 때 회계 처리로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방금 여기까지는 또 위험이 우리한테 있는 걸로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 시점에 이제 또 금융기관에다가 3일에서 권리와 의무를 또 실질적으로 이전시켰대요. 그러면 또 이제 소유권이 넘어간 걸로 경제 실질이 넘어간 걸로 봐야 됩니다. 자,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위험과 보상이 권리와 의무가 다 넘어갔다고 했으니까 말 그대로 매각을 한 걸로 봐야 되고요. 이러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외상 매출금은 20만 원짜리였고 여기서 10%면 2만 원만큼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분계가 이렇게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나오는 이런 분계를 찾아주셔야 되겠고요.
여기 이제 미수금, 이제 외상매출금의 5%만큼은 또 이제 금융기관에 남겨놓는다고 했으니까 미수금으로 5%만큼 남겨놓고 나머지 17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제일 타당하겠네요. 정답 3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3일의 단기중 채권,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와 관련해 발생한 거래는 다음과 같고요. 3일에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라고 했습니다. 자, 대손충당금 T계정 하나 그려보죠. 자, 기초가 지금 20만 원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회수가 불가능해서 대손 처리했다. 우리가 이제 대손 처리한 금액이 5만 원이다. 자,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은 2천만 원이고요. 여기에 1%, 그러니까 20만 원이죠. 20만 원만큼을 기말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20만 원 있던 거에서 5만 원이 지출됐으니까 그리고 그걸 다시 20만 원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대손 상각비로 비용 처리되어야 하는 건 5만 원이 나와줘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대손 상각비로 처리될 금액 얼마냐라고 했으니까요. 여기 5만 원 1번으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3일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보유하던 기계장치를 300만 원의 외상으로 처분했습니다. 자,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400만 원이고요. 처분일 현재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280만 원입니다. 자, 다음 중 기계장치 처분과 관련해 3일이 회계 처리할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했네요. 자, 그러면 부분재무상태표를 먼저 그립니다. 자, 기계장치는 400만 원짜리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280만 원입니다. 자, 그럼 얼마 남아있냐면 120만 원 남아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얼마에 처분했냐면 지금 300만 원에 이거 외상으로 처분했대요. 자, 그럼 120짜리를 300에 팔았으니까 180만 원만큼 차이 나고 돈을 더 받은 거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하겠구나 라고 처리를 해놓고, 자, 1번, 2번, 3번, 4번 라벨링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회계 처리를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1번 기계장치 400만 원입니다. 자, 2번 감가상각 누계액 280만 원이고요. 자, 3번 못 받았으니까 미수금이죠.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자, 300. 자, 4번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180만 원 나오면 되겠네요. 자, 뒤에서 똑같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거 한번 찾아보니까, 자, 우선 미수금으로 나오면서 들어가 있는 게 여기 있네요. 4번입니다. 똑같은 거 찾아보니까. 자, 4번으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유형자산 처분과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면 앞에서 맨날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앞에 부분재무상태표를 꼭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분계를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헷갈리지 않고 틀리지 않게 정확도 높게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고기간 말 시점 판매자 재고자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자, 목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된 상품이 선적된 시점의 미착 상품. 자, 목적지 인도 조건이면은 이제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는 소리거든요. 도착지에 아직 도착을 못했기 때문에 내 걸로 보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선적된 시점에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 내 걸로 보면 안 되겠고, 그러면 선적이 됐고 아직 도착지에 도착하지 못했으면, 자, 우리 문제에서는 판매자 재고자산이라고 했으니까 판매자 재고자산에 아직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겠네요. 도착지에 도착을 못했으니까. 자, 그 다음 매입자에게 인도되었는데 아직 매입에서 표시를 안 했대요, 시송품이. 그럼 우리 걸로 포함을 시켜줘야겠죠. 자, 그 다음 수탁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탁자의 적송품 아직 고객에게 판매되지 않았으면 포함하는 걸로 봐야겠죠. 그다음 마지막 고객에게 인도된 할부 판매 상품. 자, 할부로 판매했던 뭐를 했던 어쨌든 인도 기준입니다. 재무회계에서는 인도 기준으로 고객에게 인도됐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가가치세법을 같이 학습을 하신 분들은 헷갈리는 게 할부 판매하게 된 경우, 특히 장기 할부 판매한 경우에는 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라 한때 우리가 흔히 이제 회수도일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재무회계에서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니까 이거 아직 매출로 다 인식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고객에게 인도되고 나면은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자, 장기 할부 판매해도 인도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회수도일 기준을 적용하는 거는 이제 중소기업인 경우에 회수도래일 기준, 이 위에 있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죠. 요걸 이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에 이제 뭐 중소기업이라는 말도 없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할부 판매하게 된 경우가 장기 할부가 아니라 단기 할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실질재고조사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찾아라. 실질재고조사법은 보고기간 말의 창고를 실제로 조사해서 기말 재고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맞죠? 실질재고조사법을 사용하면 도난분실 등의 정확한 재고 부족의 원인을 판명할 수 있다. 실질재고조사법만 가지고는 힘들고요. 계속기록법하고 병행해서 사용을 해줘야 우리가 도난이나 분실한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답 2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 3번에 실질재고조사법을 사용하면 재고재산의 종류 수량이 많을 경우 재고 입출고 시마다 이것을 기록하는 번잡함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네, 한 번에 기말에 한 번에 하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확인하면 된다라는 소리죠. 그 다음 4번에 실질재고조사법 사용하면 기말 현재 정확한 재고재산 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네, 기말에 직접 가서 우리가 세보는 거니까요. 몇 개 있는지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13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3일의 X1년 재고재산 수불 보고 3일의 재고재산을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기말 재고재산 금액을 구해라 라고 나왔네요. 자, 총평균법이면 우리가 이제 총평균 단가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물어봤던 게 다시 앞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기말 재고를 구하라고 했어요. 기말 재고 금액을 구해라. 자, 그러면 다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총평균 단가는 총 수량분의 총 가액입니다. 자, 총 수량 3,000개. 그 다음에 구입한 거 2,000개. 또 구입해 온 거 2,000개. 또 구입해 온 거 1,000개. 이렇게네요. 자, 그 다음에 전체 가액, 이 옆에 이렇게 곱해서 가액들 써놨으니까, 자, 600, 500, 560, 300. 자, 그러면 밑에 거 먼저 분모 먼저 계산을 해보면은 8,000개네요. 자, 총 8,000개 중에, 자, 금액은 얼마냐면, 여기가 860이고 여기가 1,100, 1,960만 원 이네요. 자, 요거를 이제 1,960만 원을 8,000개로 나누라는 거죠. 자, 계산기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1,960만 원이고요. 나누기 8,000개. 자, 그러면 개당 2,450원 나오네요. 2,450원. 자, 개당 단가가 2,450원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기말에 남아있는 거 2,000개 남았고요. 개당 2,450원 이렇게 계산해주면 얼마인지 계산이 되네요. 자, 그러면 계산한 게 490만 원이 나옵니다. 자, 490만 원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네, 1번에 있네요. 자, 1번으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평균법은 총평균 단가를 구하는 것만 잘 구해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14번으로 가겠습니다. 3일은 단일 종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말 상품 장부상 수량은 500개고 취득원가는 단위당 200원이다. 기말 재고 실사 시 실제 수량은 450개고 시가는 180원이다. 자, 저가법 적용할 때
평가손실 금액은 얼마냐? 자, 우선 장부재고 그러면 먼저 계산을 하면은 500개 곱하기 200원 이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실지재고 먼저 계산을 해보면은 또 450개 곱하기 200원 인 상태로 이제 재고자산이 사라진 거고요. 자, 저가법을 적용할 때는 450개 곱하기 180원 이렇게 가야겠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여기로 떨어진 거 실제에서 저가로 떨어진 거 20원만큼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450개 곱하기 20원 해주시면은 9,000원만큼이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정답은 그러면 2번 9,000원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X1년 초에 설립된 건설업을 영위하는 3일의 X1년 매출원가 인식과 관련된 자료다. 자, 원재료 보니까 단기 매입 자료 나와 있고요. 자, 밑에 보니까 재고 실사 결과 50개의 원재료가 남아 있다. 그리고 재고자산에 대한 감모 손실은 없었다고 나와 있고요. 노무비하고 기타 경비는 합해서 5만 원이 발생했다. 매출원가 인식과 관련된 자료다. 이거 뭐 이걸로 조건이 끝나지는 않겠네요. 뒤에 뭐가 더 있나 본데요. 자, 원재료에 대해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원재료 재고액, 재고자산과 공사에 투입된 재료비, 원재료 투입액은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네요. 자, 마지막에 지금 50개가 남아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 다 투입되고 여기 있는 것 중에서는 150개가 투입되고 50개가 남았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써 있는 거는 150개 곱하기 100원. 150원 곱하기 100개네요. 150원 곱하기 100개. 그래서 15,000원 다 투입이 된 거고 그 다음에 200원이죠. 200원 곱하기 150개. 200원 곱하기 150개. 그러면 3만원어치가 추가로 투입이 된 거고 50개 곱하기 200원 곱하기 50개 만원이 지금 기말에 남아있는 상태다라는 소리네요. 자, 그 다음에 노무비하고 기타 경비는 이제 5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다 들어간 금액으로 봐야겠죠. 자, 노무비하고 경비는 5만 원이 발생이 됐다. 자, 그러면 뒤에서 이제 원재료로 들어간 원재료 재고로 남아있는 거 여기 만 원이고요. 자, 우리 투입한 거는 요 둘 합쳐서 45,000원이죠. 경비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으니까 45,000원하고 만 원 나와 있는 거 찾으면 되겠네요. 정답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입니다. 다음은 기업이 유가증권 취득 시 재무상태표상 계정 분류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도입니다. 다음 중 A부터 D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자, 우선 유가증권인데 채무증권이면서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만기 보유 증권으로 가야겠네요. 자, 아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봐야겠고요. 자, 단기 차익 목적이다.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고 아니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가야겠네요. 자, 단기 매도 G2 만기 찾아보겠습니다. 단기 매도 G2 만기. 자, 3번에 있네요. 자, 그래서 3번으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입니다. 3일은 서울의 상장 주식을 다음과 같이 취득했습니다. 3일은 서울의 주식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데 장기간 보유할 예정이고 보고기간만 공정가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3일의 연도별 재무상태표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계산할 금액을 찾아라 라고 하네요. 뭐 다른 매도 가능 증권 관련한 다른 거래 없고 이연법인세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자, 뒤에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최초에 취득한 거를 보니까 X0년 10월 15일에 100주를 8,000원 주고 샀고 X1년 12월 10일에 또 8,500원씩 주고 또 샀습니다. 자, 그러면 공정가치 내역이 또 나와 있고요. 하나씩 해보죠. 자, X0년 10월 15일에 자, 100주 곱하기 8,000원이니까 계산해 볼게요. 8,000원 곱하기 100주. 자, 80만 원이네요. 자,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을
80만 원만큼 현금을 주고 구입했다라고 해놓고요. 자, X 0년 12월 31일에 개당 공정가치가 1,500원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면 105만 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100주니까.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을 25만 원만큼 늘려주면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25만 원을 인식을 해 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X 1년 12월 10일에 또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을 구입을 했죠. 매도 가능 증권을 170만 원어치 구입을 했고 현금을 지급했다. 자, 그리고 X 1년 말에 9,500원이 됐대요. 그러면 1,500원으로 돼 있던 100주는 이제 1,000원만큼 가격이 깎여야 되고요. 좀 두 개를 나눠 봅시다. X 1년 12월 31일에 자, 매도 가능 증권은 10만 원만큼 줄어들면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10만 원만큼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요. 다시 8,500원짜리는 9,500원 되면서 다시 20만 원만큼 늘어나야 돼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을 20만 원 늘리면서 다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20만 원 늘어나는 붕괴가 나와야겠죠. 자, 그럼 이거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합치면 매도 가능 증권은 차변에 10만 원이 늘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10만 원이 늘어있는 상태로 들어가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연도별 재무상태표의 평가 이익으로 계상할 금액이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 지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X 0년도에 25만 원, 그다음에 X 1년도에 10만 원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합계로 하면 위에 것까지 합치면 35만 원이 지금 이익인 상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둘을 따로따로 나눠서 봤지만 이번에는 둘 다 9,500원으로 평가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 11,000원으로 갔을 때는 한 번에 300주에 대해서 다 늘려주면 되겠네요. 자, 얼마 늘어났냐면 1,500원, 1,500원만큼 이제 금액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X 2년 12월 31일에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가 1,500원 곱하기 300주니까 45만 원만큼 늘려주면 되겠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45만 원이 늘어나면 되겠죠. 여기 35만 원에 45만 원 더하면 80만 원으로 매도 가능 증권 누적액이 계산이 될 겁니다. 자, 문제에서 아직 누적액을 물어봤는지 그 해에 발생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물어봤는지 아직 알 수 없으니까 체크는 다 해놓는 거고요. 자, 뒤에 한번 보죠. 누적액을 물어봤네요. 보니까 25만 원이었다가 35만 원이었다가 80만 원으로 가는 거 우리 정답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계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써보면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풀 수 있으니까 분계를 잘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문제 볼게요. 지분법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음 중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찾으래요. 자, 보니까 투자기업인 서울의 등기임원이 강남의 등기임원이 겸입니다. 그러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죠. 그 다음 서울은 피투자기업인 구로에게 다른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얘가 이제 필수적인 기술 정보였어야 되는데 일반적인이라고 했으니까 2번이 우선 정답이 되겠고요. 자, 마포는 자동차 공정에 사용하는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고 자, 마포의 유의적인 거래는 주로 투자기업인 서울과 이루어진다.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다음 4번에 서울은 용산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고 의사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의결권도 있고 지분이 20%도 넘어갔고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앞에서 체크한 것처럼 2번이 정답이 되어야 하겠죠. 자, 이렇게 지문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입니다. 3일은 X1년 1월 1일 발행된 다음과 같은 조건의 채무증권을 최초 발행 금액인 951만 9,634원에 취득했고 해당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채무증권에 대해 3일이 만기까지 인식할 총 이자 수익은 얼마인가? 라고 했는데 자, 우선 삼각표를 한번 그려서 먼저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쉽게 푸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삼각표를 하나 그려봐야겠죠.
자, 우선 X 1년 1월 1일, X 1년 12월 31일, X 2년 12월 31일, X 3년 12월 31일까지 삼각표를 그릴 거고요. 그다음에 유효이자, 그다음에 액면이자, 상각액, 상각 후 원가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 9519634 9519634만큼 삼각 후 원가가 X 1년 1월 1일의 시작입니다. 자, 그 다음 이자율을 봐야 되는데 우리 액면이자는 10%고요. 시장이자는 12%래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9519634 곱하기 12% 해주시면은 자, 1142356입니다. 자, 1142356. 자, 이렇게 이자가 지급이 된다고 하고요. 우리 액면이자는 100만 원이네요. 그러면 142,356만큼 상각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9159634에다가 자, 142,356 더해 주시면은 자, 더해야 되는데 제가 뭐로 뺐네요. 9519634 더하기 142,356. 자, 다시 한번 숫자 맞는지 확인하고 자, 더해 주시면 9661990 나옵니다. 9661990. 자, 여기에 다시 12% 곱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159 438.8원인데 439로 가겠습니다. 1159 439. 자, 그러면 여기 또 100만 원 빼 주시면은 159 439 이렇게 들어오죠? 자, 그러면 159 439를 더해 주시면은 9821 429. 자, 이렇게 들어오고요. 자, 여기에 또 곱하기 12% 해주시면은 자, 1178571.48원 나옵니다. 1178571.48인데 571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00만 원. 그러면 178571이죠. 자, 17857을 더해 주시면은 여기에 딱 100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결국은 이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여기 있는 거 3개 더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3개 다 더해 주시면은 이자 수익으로 3년간 인식할 금액이 나올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이제 정석이고, 자, 여기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000만 원짜리 액면 금액을 갖고 있는 애가 9519634. 자, 요것만큼 차감해서 계산이 나간 거니까 이제 할인이 된 거니까 자, 1000만 원에서 9519634 빼주시면은 480366 나오네요. 480366. 자, 그럼 정확하게 1000만 원짜리를 48만 366원만큼 이제 할인해서 이제 발행을 해준 거죠. 이것만큼은 우리가 이제 뭐예요? 3년 동안 상각을 해줘야 되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자, 결국은 우리가 액면이자로 앞으로 300만 원을 지급할 거예요. 100만 원씩 3번. 그리고 48만 366원만큼 돈을 이제 더 이제 이자로 처리를 해줘야 우리가 상각을 할 수 있으니까 3480366만큼이 이자로 인식되어야 하는 금액이다라고 바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답을 찾아보면은 1번에 같은 금액 나와 있죠. 자, 1번으로 이렇게 정답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로도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전에 알려드린 것처럼 이제 할인한 금액과 그러니까 차이나는 할인한 금액과 이제 우리가 액면이자로 지급할 금액 더해서 계산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3일에 X1년 12월 1일 투자 목적으로 4일의 주식 100주를 주당 만원에 취득했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다.
X2년 중 손상에 대한 사유가 발생했고 회수 가능액은 주당 4,000원으로 예상되고 손상에 대한 사유가 X3년 중에 해소됐고요. 회수 가능액은 주당 6,000원으로 예상이 된다. X3년 손상차손 환입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할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결국은 만원짜리가요 4,0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얼마? 6,000원이 됐대요. 얼마 회복된 거냐면 2,000원 회복된 겁니다. 몇 주? 100주만큼. 그러면 20만 원만큼 회복이 된 거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 1번이네요. 자, 1번으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2021년 12월 기출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40번까지 문제 이어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